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인 경찰하고 검찰에서 이를 반영해서 수사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기소가 된 경우에는 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서 이 위헌 결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재판에 응하고 있고, 또 재판부에서도 법원에서도 위헌 결정된 부분을 이제 감안해 가지고 판결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원에서 위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판결한 사례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언론 보도에 나오는 사건은 두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건은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1심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습니다. 물론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위헌 결정 난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헌 결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음주운전 3회와 관련해서 유사 영상을 가지고 설명드렸던 그런 유사 사례들을 보더라도 음주운전 3회의 경우에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더라도 거의 무방할 정도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도 대부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실형을 받아서 교도소 가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사건과는 달리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심에서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다른 유사 사례, 위헌 결정 나기 전 유사 사례 등을 보더라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제 당사자 입장, 형사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좀 더 뭐 어떻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무겁게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그 다음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음주운전인데,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이제 사고까지도 야기됐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습니다. 1심에서. 그리고 또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도 마찬가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첫 번째 사건 말씀을 드린 거하고 두 번째하고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형이. 2심 선고형이. 그러한 점을 보더라도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린 첫 번째 사건, 그거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좀 가중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헌 결정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이제 위헌이지만, 과거에 전력이 있는 경우는 이 조항을 가지고 이 부분은 위헌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지, 148조의 이 제3항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과거 전력을 가중 사유로 집어넣어서 이제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중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헌 결정이 된 이후에 이 판결 사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상습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감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요.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올해 11월 25일입니다. 위헌 결정을 내려 전북에서도 음주운전자가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38세에 대해 대한 항소심 2심에서 어떻게 했냐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년 집행유예로 이렇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분쟁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 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0.080%부터 취소인데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과거 그 전력까지 포함해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그 경우에는 이제 0.030부터 취소가 되죠. 그다음에 결격도 2년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2년이 되는 겁니다. 수치가 이번에는 0.098입니다. 5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5k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0.098 그리고 2014년, 2018년 음주 2번 있었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에 원심은 1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지난해 6월 9일 이 법이 재개정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는 제148조의 2 제1항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실형 선고했습니다. 아까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했다라는 거죠. 1심에서는.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고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함께 들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 2항을 2회 이상 음주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어떤 이거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거를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단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됐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 이렇게 판시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례도 있다. 이건 두 번째 사례인데 이거는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2014년, 2018년에 한 번, 두 번 있었고 이번에 0.098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위헌 결정 되기 전에는 징역형의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만약에 감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이나 징역 6개월 이렇게 감형이 될 수도 있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도 아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굉장히 많이 감형된 거죠. 일단은 굉장히 많이 그 차이가 크다. 차가 굉장히 많이 감형된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결정이 되기 전 음주운전 3회의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유사 사례가 거의 없다. 이런 걸 고려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오히려 좀 가중된 일반적이지 않은 선고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량이 낮아지진 않았으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파기된 사례도 있다. 똑같습니다. 2회 이상 이것은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유죄로 판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부분 논리는 똑같고요. 위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음주운전 중대법규 위반, 중앙선 침범 중대법규 위반, 그다음에 사고까지 야기했습니다. 도주였습니다. 근데 인적 피해는 없는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 이렇게 해서 뺑소니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기소된 B씨 59세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이것도 2심에서 원심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2심은 원심과 동일합니다. 뭐냐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1심에서 실형도 아니고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번에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 침범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도주했습니다. 물론 특가법상의 대인뺑소니 도주치상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얘기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까 첫 번째 사례하고는 다르죠. 첫 번째 사례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얘기죠. 근데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과 여기는 2심과 똑같은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하더라도 이 첫 번째 사례에서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은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렇다라는 것이고, 예, B씨는 2010년과 2012년에 음주 처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B씨 2010년하고 2012년 볼까요? 첫 번째 거는 2014년하고 2018년. 첫 번째보다 2014년하고 18년이니까 첫 번째보다는 그래도 이제 최근입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이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2010년하고 2012년도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이죠. 첫 번째 사례에 비해서 이게 오래전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이 첫 번째 사례보다는 불리하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례가 이거에 비해서 불리한 것이고 두 번째 사례가 첫 번째 사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이 발생일이 좀 오래전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래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하면서 사고 나서 도주해버린 이것은 또 굉장히 불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0년, 2012년이라고 하더라도 2014년, 2018년 뭐 그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죠 사실상.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유사하잖아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첫 번째 사례, 두 번째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할 때 첫 번째 사례에서의 1심에서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B씨는 2010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A씨와 별반 차이가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위법성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부분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례하고 두 번째 사례를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이 사례를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를 종합해서 보면 제 견해는 위헌 결정이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될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명백히 똑같아 버리고요. 원심과 똑같이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 그대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헌 결정 이후에 제가 몇 차례 올린 영상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반영이 된다고 해도 막 크게 반영이 될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이것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중 사유로 해서 얼마든지 형 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뒷부분은 영상 위헌 결정 관련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뭐 찬반 의견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위헌 결정 내용은 전에 위헌 결정 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별도의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